봅시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김밥입니다. 자, 제 옆에 빨간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코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혜 작가 글선생 심원입니다. 와, 오, 이세 축하드립니다. 작가요? 네. 이야. 언제 이세 돌파했어요?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 전화 왔어요, 출판사에서. 오. 이세를 찍어야 되는데 교정할 게 없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정은 10세. 10세에 교정을 하는 거군요. 네, 그 10세는 되게 뭐랄까 어감이 독특해요. 10세 작가라는 게 그런 거 되게 좋아하네요. 아, 이제 초딩 같은 거 되게 좋아하네요. 언어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초딩들이 아재개가 아재개. 아, 이건 초딩들이- 아재도 아니에요. 아니, 초딩이에요, 초딩. 초딩이 왜 그런 걸 좋아하냐는 게 중요하죠. 그들이 왜 좋아해요? 어떻습니까? 정신 연령이 낮으니까요. 아니죠.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고 언어의 의미를 파헤쳐 나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 아닙니까? 그거는 초딩들이고요. 그러다 김밥님이 보니까- 지금 그 언어에 뭘 발견한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런 순수한 동심이 살아있는 마음이라고. 순수하다는 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네, 위치하다. 비어 있다. 비어있다. 그렇죠. 아, 비어있다. 좋네요. 위치하다.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는 만큼 그만큼 더 빨리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요즘 또 빨간코님이 아주 유례 없이 빠른 흡수력을 보이고 계세요. 저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요? 저널링에 대해서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게 이제 지난주 방송 제가 편집하면서 다시 얘기할 때도 물론 느꼈습니다만 네. 편집하면서 다시 보니까 아, 진짜 훌륭한 학생이에요. 아, 제가 되게 열심히 했던 게 티가 예, 나죠. 막 파이팅, 어우 대단하더라고요. 파이팅이요? 예. 진짜요? 질문의 그 날카로움, 맥을 막 경곡을 폭폭 찔러가지고 만약에 시청자 반응이 있었으면 아주 뜨거웠을 거예요. 네. 아직 이게 방송이 안 올라오니까. 아니 본인만 막 듣고 편집하고 좋아해. 아니 시청자들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 이거 참 어렵네요. 어쨌든 이제 저희 방송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좀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힘이 나서 열심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빨간코님이 오늘도 저널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셨다고 네,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또 물론 이제 공식적인 Q&A 코너는 아니지만 네. 또 간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원고를 쓰고 있거든요. 아 네. 네, 이번 주에 2세가 결정 났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근데 반드시 네. 질문이 있는데 네. 2세면은 이제 우리 뭐 회식하는 겁니까? 회식이요? 한턱 아니, 그게- 쏘셔야죠. 뭘 받아야 쓰죠. 이세 들어온 거 들어보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없습니다. 어. 2세는 다 팔려야 아하. 작가에게 들어옵니다. 아, 제가 그런 조건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수익- 계약서를 좀 잘 읽어봤어야 되는데 아, 그 위치만 의도치 바꿨으면 되는데 아 그렇죠. 그걸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가지고 아 예. 네. 제가 2세가 다 이제 나가고 3세 들어갈 때 아 그때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3세 작가 되셨을 때 네. 이제 저희가 한번 파티 한번 하는 걸로. 네. 그리고 이제 3세 되기 전에 아마도 새로운 책이 나오지 않을까 아 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저널링만 다루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2세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 정말 더 잘 써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다 뒤집었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재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쓰다 보면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책을 구성해 보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뭔가 써가는 거를 날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오늘은 이만큼만, 둘째 날은 이만큼만 이렇게 해서 한 60일 정도를 계속 그 책을 쭉 따라 나가면 저널이 한 권 완성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코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저널링을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책에도 반영을 하고 네. 그렇죠. 독자분들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음. 뭐 같이 고민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스페셜 생스 투 이런데 이제 빨간코님 이름이 쫙 아 나가는 그렇죠. 거 두 분의 아닙니까? 이름을 일단 예약이죠. 네. 잘 보이는 자리로 텅 좀. 비어있는 김밥님과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신 네, 마음이 순수한 김밥과 네. 날카로운 질문, 번뜩이는 질문 네. 던지시는 빨간코님. 네, 이렇게 멘트 나가면 될 것 같고 질문 던져주시죠. 그
지난번에 해주신 조언을 따라서 네. 제가 이제 막 라디오로 접하거나 제가 유튜브로 보는 것들 네. 그리고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수업을 듣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네. 것들도 다 저널링에 포함시켜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학습하는 제가 양이 되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한 지 사실 몇 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네. 200페이지 넘었거든요. 저널이요? 그게 제가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패드로 하고 네.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 200페이지를 쓰셨어요? 글씨를 크게 써서 그런 것 같은데요. 며칠 동안요? 3주 동안 3주 동안 200페이지요? 네네. 어. 아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나올 수 있었냐면 제가 학습한 거에서 막 캡처한 자료들이랑 네. 그런 것도 다 우겨놓고 제가 공부한 것들을 되게 도식화시켜서 그림으로 이제 네. 되게 크게 그려놓고 네.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네. 메모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뭔가 공부하는 양이나 보고 네.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뭔가 제가 지금 저널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노트를 집적시키고 있는 건지 하나로 네. 혼란이 오고 네. 제가 지금 맞게 저널링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기세로 빨강우리처럼 3주에 200페이지 쓰면 지난주에 보여준 그 성경책 있죠? 네. 이건 뭐몇 맞아요. 한두 달이면 끝나버리겠어요.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네. 저널링과 노트의 차이 네네. 이에 대한 건데 저널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완벽한 문장 우리가 글쓰기를 연습하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으로 써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유입되는 속도가 네. 유입되는 속도는 빠른데 그게 다시 문장으로 나가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다 받아 적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적합하지가 않죠. 저널링이란 게.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수업을 듣잖아요. 네. 그럼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네. 아, 저기서 저런 생각들은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겠다. 아, 난 이걸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의식들을 중심으로 문장 형태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자체를 쓰는 거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예, 왜냐하면 지식 자체를 정리하는 거는 뭐 이제 편하게 하려면 살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나중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저널링 자체에는. 왜냐하면 저널이라는 거는 내 생각을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런 정보를 습득했다는 이미 전제로 깔려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걸 듣고 내가 뭘 생각했는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하면 좋고 만약에 이제 아이패드처럼 이렇게 디지털 방식으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정보량이 많아지잖아요. 네. 네. 그럼 그렇게 정보를 이렇게 쭉 구겨넣는, 네. 우겨넣는 페이지하고 네. 그걸 정리해 놓은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뭔가 간단하게 글을 써보는 그 두 페이지를 좀 구분을 해서 나중에는 정보 페이지들은 그냥 빼버리고 그 자기 생각이 남겨져 있는 그 페이지만 좀 활용을 해가지고 써 나가면 그게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저도 좀 구분이 필요하다고 좀 네.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쓰는 그러니까 디지털이 아니라 그냥 종이 저널이라고 하면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디지털이니까 네. 사실은 그 아이패드 하나가 저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게 전부 다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요걸 조금 더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게 진짜 좀 그런 게 네. 저는 이제 빨강코님과는 달리 종이로만 쓰잖아요. 네. 그래서 돌이켜 보면 한 지지난주 정도에는 네. 저도 이제 글을 막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가 문장으로 안 쓰고 네. 딱 끊어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일단 문모임, 네. 뭐 할 것, 저도 뭐 이런 그래요. 식으로 완전. 끊어 쓰는 네, 일들이 네.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어떤 때는 제가 리스트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오늘은 내가 쓰고 싶은 전월의 주제는 뭐 저녁거리 장 보는 거야. 네. 그럼 뭐 양파 살 네. 것, 뭐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그런 거 문장-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이러면 문장이 안 되는데? 아니 그런 거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양파 살 것을 왜 써요 저녁에다가? 아니 머리에 떠오르니까. 머리에 떠오르니까요. 아 오늘 할 거 계속 떠오르는 예, 거? 예. 아니 근데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장으로 바꿔봤어요. 뭐 의식적으로 네. 왜 주어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오늘 양파를 사야 하고 시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양파를 가지고 내가 뭘 할지 네. 이걸 가지고 요리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네.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래서 어떤 요리를 기대하는지 라는 식으로 뭔가 내러티브가 생겨버리더라고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걸 하기 싫으면 그냥 휴대폰에다가 양파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그냥 체크리스트로 만들면 되는 거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 플래너나 스케줄러랑 차이가 플래너 스케줄러에다가 쓰는 거는 그렇게 짧게 써도 돼요. 근데 짧게 줄였으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죠. 명사구나 명사절을 쓰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안 좋은 습관이에요. 문장을 그냥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연습을 가능하면 하시는 게 좋죠. 네. 그래서 기대하는 음식. 근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저절로 구축된 이야기가 싫으셨던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냥 네? 듣기만 했을 때는 아까 양파라는 걸로 시작해서 문장을 쓰다 보니 저절로 뭔가 이야기가 만들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만들어져 버렸다라는 그 어감에서 부정적으로 그 스스로 이제 저절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싫었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게 싫었어요? 아니요, 전혀 싫지 않았죠.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면이 되게 신기했어요. 아, 이런 걸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바꾸기만 해도 네. 그걸 가지고 뭔가 주제에 집중력 있는 글감, 그다음에 문장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게 문장을 쓰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엄청 중요해요. 그 문장을 계속 문장으로 가능하면 모든 걸 문장으로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그게 습관이 되면 말할 때도 더 완벽한 문장으로 말하려고 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도 좋아져요. 말 자체가 좋아져요. 근데 저는 항상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글을 쓰기 전에 아이디어 노트 그냥 구상한 거를 네. 진짜 그런 단어들 중심으로 이렇게 던져놓고 어떤 식으로 이 단어들을 서로 연관을 맺게 할지 정리를 해놓고 네. 그 다음에 글을 사실 쓰곤 했는데 그건 당연히 필요한 단계인데 네, 그걸 저널에다 쓰셔도 돼요. 네, 네. 근데 결국은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오는 문장들 있잖아요. 네. 그 문장들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써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꼭 하라 이런 그걸 해야 말씀이신 된다는 거죠. 거죠. 시간 날 때 그러니까 계속. 빨간꽃님 네. 말씀은 말하자면 일종의 키워드 위주의 개요표 같은 네, 것이 맞아요. 있고 이 개요표를 가지고 글로 옮겨왔었는데 네. 그 바로 근데 문장을 이거잖아요. 쓰려면 너무 힘들지 개요표를 않나? 보고 네. 개요표를 보고 타이핑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 네. 개요표를 보고 네. 손으로 써보는 단계가 매우 좋다는 거예요. 효과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장 연습도 되고 어차피 내가 한번 썼던 거기 때문에 타이핑을 할 때는 조금 더 잘 쓸 수가 있고 이미 이렇게 한번 문장 형식이나 구조가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럼 한 그걸 단계를- 활용해 쓰는 거죠. 한 단계가 더 생기는 거네요. 중간에. 그렇죠. 네. 말하자면 초고 단계 같은 게 끼어드는 건가요? 초고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때 쓰는 글을 초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널에다 쓰는 거는 자기만을 위한 거잖아요. 초초고 뭐 이렇게 아니요. 그냥 이거는 초고 전 초고 내가 아까 그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근 초고가 네. 전 재밌었어요. 네, 텅 비어 있어서 너무 순수해서 그렇습니다. 말 좀 끊지 마세요. 그런 선생님 말씀 너무 길어요. 아니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네, 길어지는 거죠. 안 할게요. 아니 설명해 주세요. 계속 그 근초고 하세요. 너무 금방 삐지세요. 근초고 하시라고. 그만할게요.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 그 초고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타이핑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제 이 글을 누군가한테 쓴다는 거잖아요. 보여줘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죠. 근데 이미 그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를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놀게 해줄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써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길이 보여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한번 자기 생각을 쭉 이렇게 저렇게 정리해보는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쓰게 되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저도 개요를 쓰긴 써요. 근데 개요를 딱 완벽하게 써놓고 쓰는 글은 거의 없고 일단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써야겠다가 생기면 손으로 써보죠. 써보다 보면 이제 여기서 얘는 필요 없고 여기를 좀 더 살려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초고를 쓰기 시작하죠. 초고 쓰는 방법이나 글 고치는 방법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룰 게.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저널링이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널에 쓸 때는 가능하면 다 문장 형태로 한번 써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뭐 지금 쓰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 스타일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메모 형태로 쓰는 부분과
문장 형태로 쓰는 부분이 있다면 문장 형식으로 쓰는 걸 조금씩 늘려가는 거. 그렇게 메모 형태로 쓰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들춰봤을 때 네. 그게 뭔지 자기도 몰라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는 알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봤을 때는 이게 내가 뭘 썼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단어들을 썼는가? 예, 이걸 왜 썼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근데 문장 형태로 돼 있으면 읽으면 이해가 되니까. 자기한테 이해가 되는 거면 다른 사람한테도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문장으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좀 늘려보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답니다. 지금까지 쓰신 거는 다 쓰레기예요. 또 왜 이래 또? 왠지 지금 좀 무리수를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아서 던져봤고요. 바로 야단 맞네요. 왜 이러냐입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이 쓴 걸 쓰레기라고 그래요? 아니, 네가 뭔데? 예? 왠지 이제 그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쪽 편에 서서 호통을 치게 되는데 그러잖아. 그럼 또 금방 자기는 빠진다. 그래 놓고 의미를 지금 왜곡하잖아요. 내가 언제 쓰레기라고 했어요. 문장으로 쓰는 게 원칙이니까 그걸 늘려보라고 한 거잖아요. 그동안 헛것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것도 이거죠. 안 되죠. 그냥 노력해보면 돼요. 예. 저 질문 또 있어요. 네. 이게 저널링을 하다가 중간에 좀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네, 예, 하셨잖아요. 그렇죠. 리뷰하죠. 그 좀 적절한 주기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네. 또 그거랑 더불어서 제가 이제 그 쭉 이제 줄글로 썼던 부분은 네. 이제 나중에 인덱스 정리나 주제와 네. 정리를 위해서 한번 좀 해봤어요. 네, 네. 축출을 해봤는데 제가 네. 키워드 축출이 굉장히 서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중요해요. 제가 네. 막 쓴 거 보면 키워드가 자책감, 위축감, 네? 왜 예시가 그런 거야? 이런 일이 있었다, 뭐 네. 이런 걸로 축출했는데 되게 네. 지금 봐도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게 주제어 자격이 있나 싶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글쓰기 연습이에요. 네. 그게 사실은 내가 쓴 글을 읽고 내가 무엇에 관해서 쓰고 있지를 계속 확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연습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찾든 괜찮아요. 사실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나중엔 정리가 더 잘 되죠. 이제 이 단어니까 이 근처에 뭐가 있겠구나 확인도 할 수 있고. 보통 보면은 어떤 글을 받아서 내가 읽어보면 이거 뭘 쓴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글 쓴 사람도 좀 웃어요, 막. 그래서 머리를 긁적이면서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뭔 소리를 쓰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뭐에 대해 썼는지 네, 뭐에 대해서 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분명고. 네. 왜 그러냐면 주제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즉 주어를 분명하게 결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쓰는 글을 읽고 거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고 내가 이 단어에 관해서 쓰고 있던 거였구나. 요 정도만 확인하면 돼요. 예를 들면 자책감이면 자책감에 관해서만 써야 되겠죠. 근데 읽다 보면 아마 엉뚱한 얘기 쓰고 있고 뒤에 보면 그러면 거기는 문단을 나누거나 다른 주제어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평소에 쓸 때 얼마나 어떤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서 쓰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뭐 여러모로 도움이 되니까 뭐 주제를 잘 못 찾겠어요라는 거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너무 많은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의미 없는 말만 나열하기도 하고 그럴 땐 주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자. 내가 쓴 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자.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뭘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김도환님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아직 리뷰를 안 했어요. 지금 쭉 아직도 안 했어요? 네. 몇 주가 됐는데 아직도 한 3주 정도를 리뷰를 안 하는 채로 쌓아놓고 있어요. 한번 해볼 때가 됐네요. 3주 정도 쌓여있으면 네. 그게 2, 3주 지나잖아요? 그럼 잊어버려요. 자기가 뭘 썼는지. 다시 읽어보면 재밌어요. 그렇군요. 네. 내가 이런 걸 썼었나? 진짜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게 일주일만 지나도 일주일 전에 썼던 거 보면 이런 거 내가 언제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게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이야기거리가 더 생기기도 하고 리뷰하는 근데 사이클로 2, 3주는 좀 긴 편 아니에요? 좀 길죠. 근데 그 선생님- 많이 안 쓰면 네. 그렇게 되죠. 그 선생님은 얼마마다 한 번씩 저는 하세요? 3, 4일? 진짜 자주 하시네요. 왜냐면 맨날 보니까 어. 사실 저는 리뷰를 할 게 따로 없고 쓰잖아요. 네. 그럼 쓰다가 멈추면 앞으로 그냥 가서 계속 봐요. 쓸 때마다 멈춰지면? 멈출 때 앞으로 가서 보고 또 쓰다가 멈춰있을 때 앞으로 가서 보고. 이것도 되게 유용한 방법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그렇죠, 이제. 버벅거리게 되는 네, 순간.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내가 써놓은 것이 있으니까 쌓여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죠. 네. 김밥님 뭐 질문 없으십니까? 저는 뭐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질문이 지난주에는 없네요. 뭐 다운돼가지고 안 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이번 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약간씩 이제 쓰는 재미가 살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나중에는 안 쓰면은 약간 죄책감이 들어야 돼요. 죄책감이요. 예, 습관이 되니까 오늘 안 썼다. 큰일 났네. 오늘 어쩌지?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와요? 그렇진 않을 것 오늘 같아요. 써야 되는데 뭐 그런 느낌으로. 그게 돼야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진짜 습관이라는 게. 뭐랄까 많이 쓰겠다는 생각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생각나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쓰다 보면 어느 날은 뭐 6페이지, 7페이지도 나가고 어떤 날은 3줄 쓰고 말고 괜찮아요. 그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그냥 한 10분만 조금만 써야지 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다른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멈춰야 돼. 그러면은 진짜 와 이거 5분만 더 쓰자. 그리고 그렇죠. 마지막까지 막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재미를 느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한 권, 2권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권, 4권 돼서 이제 책장에 딱 쌓이면 그 정도 되면 이제 저널의 전문가. 들으셨죠? 어디 가서 나 저널 좀 쓴다. 잘하고 말할 수 있답니다. 있죠. 네. 네, 제가 오늘은 왠지 그 선생님이랑 궁합이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야단 안 맞았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마셨잖아요. 그 부분 편집해서 자르려고요. 네. 재밌는데요, 왜? 제가 또 알게 모르게 편집 권한을 마음대로 휘둘러가지고 저한테 불리한 부분은 잘 잘라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널링 리뷰도 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지난주에는 그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글을 쓸 때 아주 중요한 테크닉, 네. 주제어부터 시작해서 문장을 써야 한다. 주어부터 결정해라. 그렇죠. 주제를 담고 있는 네. 주어를 결정해라. 네. 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네. 그걸 가지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글을 써보셨을 텐데, 안 써봤을걸요? 아니,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써보셔야죠. 제가 이 책 쓰고 강연을 했잖아요. 사실 책을 쓸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어차피 강연에 와서 강연을 들어도 이 책을 사서 읽어도 안 쓸 거다. 사람들 안 쓴다. 그렇지. 강연을 듣는 자기를 좋아하지. 네. 책을 써요. 산 자신을 좋아하지. 그래서 페이퍼백 이런 거 안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페이퍼백 너무 좋은. 페이퍼백이라고 해요? 페이퍼백이 뭐예요? 페이퍼북 아니에요? 페이퍼백이라고 하죠. 네. 백이라고 해요? 예. 페이퍼백. 책 중에 네, 이런 제가 좋아하는 그런 예, 가벼운 책. 그렇죠. 네. 양장본처럼 표지가 두껍고 무거운 그런 전시하기 좋은 형태가 아니라 네. 내용에 가벼운 집중해서 거 페이퍼백이라고 그렇죠. 하는구나. 좀 더 질 낮은 종이로 네. 인쇄되어 있는 거잖아요. 질이 낮고 그 다음에 그 표지가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페이퍼백이라고 할 거예요. 책 등이나 이런 게 종이로 돼 있으니까. 팔랑팔랑 이런 너무 책들 좋아요. 있죠. 가지고 다니는데 가벼워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책들 안 사잖아요. 근데 책꽂이에다 쫙 꽂았을 때 뽀대가 쫙 나는 그렇고 안 읽죠. 그러니까요. 그 만족감까지 구매하는 그러니까 요새 보면 막 리커버 시리즈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예쁘다 디자인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면 안 읽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읽고 쓰기라는 게 지금 제가 뭐 쓰는 방법 이런 걸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걸 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 어떻게 따라서 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어요 책을. 그걸 깨달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널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제 글쓰기가 제가 이제 반출을 해봤거든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글을 쓰게 됐을까?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왜냐면 그냥 썼으니까.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계기가 군대예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수양록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군사훈련이 신병교육대가 6주고 그다음에 후반기 특기자 교육이 있어요. 2주가 8주잖아요. 딱 2달이에요. 제가 2달 동안 전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때 썼던 그 노트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노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처음으로 그거죠. 노트를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봤고 자기 생각으로만 써본 거예요. 그거 되게 어려운 경험이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경험이에요. 근데 군대에서는 왜 그렇게 썼냐?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군 생활 26개월인데 그렇죠. 너무 길어. 요즘 애들은 더 짧아요. 요즘 더 짧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1단계.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2007년도에 제가 주간제 연재를 한 적이 있어요. 6개월 동안. 매주 200자 온 거지, 20매. 매주 4,000자를 썼어야 돼요. 6개월 했어요. 그냥 처음에는 뭐 재밌겠냐고 받아들였죠. 완전 지옥문이 열렸어요. 그때. 나는 글쓰기가 그렇게 힘든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쥐어 짜내게 되는. 네, 쥐어 짜내는 거. 마감이 있는 글을 6개월 쓰니까 와, 이건 진짜 사람 알지 못되는 그렇지. 거. 알고 있는 거 다 썼는데 네. 다음 주 또 새로 써야 돼. 뭐 주제는 계속 새로운 게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6개월을 썼어요. 그게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널이란 글 쓰는 습관은 군대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써야 하니까 쓰는 걸로 한 6개월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2011년에 책을 냈어요. 그 사이에는 제가 이제 글쓰기 강사를 하면서 설명하는 글들을 중심으로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을 쓸 때도 해야 돼서 쓴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2년 동안 제가 공부를 했어요. 진화론을. 그 책을 쓰려고. 왜냐하면 책을 처음에 쓴다고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 청소년을 위한 종의 기원 예, 맞아요. 책을 썼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책을 쓴다고 했어요. 아, 책도 써봐야지 이렇게. 근데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독학을 했어요. 아마 책값으로만 300만 원 정도 썼을 거예요. 진화론 관련 책만. 그래서 썼어요. 3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쓰기 책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 이 책에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글을 쓰게 된 게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쓰게 된 건데, 그리고 그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그 종회기원 해설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글쓰기 방법 몰랐어요, 하나도.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런데 책까지 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7, 8년 정도 지금까지 글쓰기 방법론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책이 나왔는데 책의 내용에는 뭐가 있냐? 이미 내가 글을 잘 쓴 다음에 생각했던 고민들만 들어있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글쓰기의 습관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부터 책을 내던 그 단계까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독자들에게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때 이런 생각이 든 이제 거죠. 어려운 경험들, 네. 그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방법론에 더 잘 녹아들어 있으면 사람들이 따라서 습관을 만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책을 좀 바꾼 거예요, 성격을. 그 앞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방법론이 정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가 되는데 정말로 글쓰기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해왔어. 아무것도 안 해왔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 글을 쓸 수 있냐? 도전은 해볼 수 있겠지만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겪었던 10년의 그 세월을 모든 독자들이 다 겪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 군대를 가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빨간구님은 군대를 다녀오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글을 쓰는 생활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계속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나는 글을 쓰게 됐고,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쳤길래 돌아보면 그게 그 당시에는 훈련이 아니었겠지만 뭔가 꾸역꾸역 써야 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글쓰기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뭐 알기도 하고 뭐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빨간구님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정리하고 네. 기록을 쭉 남기고 이런 네. 일들은 계속 해오셨다가 네.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의 방법론을 한번 도입을 해보셔서 재정리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제 외부에서 뭔가 청탁이 들어오거나 뭔가 일로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거나 하여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써야만 하는 상황에만 써왔었어요. 뭐. 네, 아니 뭐 그 정부가 지원해주는 글 쓰는, 그러니까 뭐 결과물을 내야 하는 뭐 거기 프로젝트 지급을 같은 거. 받으면서,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자발적으로 제가 사실은 뭐 써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쓰는 습관 자체가 안 들어 있고. 이걸 어디부터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진짜 구체적인 결과물로 내놓아야 되는지에 대한 걸 혼자서 이거 간장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엄두가 좀 안 나는 면이 확실히 있고 그래서 저도 되게 좀 주의 깊게 진짜 경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선생님 말씀은. 과거에 근데 이제 제가 빨강풀님이랑 지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네. 되게 이제 일기를 쓰거나 그때그때 자기 생각들을 기록을 남기거나 이런 일들을 자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편인가요, 제가? 저는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텅빈 백지 아니잖아요. 상태로 저는 진짜 글을 거의 안 썼어요.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는 있는 책도 다 팔아치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세상은 디지털로 바뀌었어. 이제 아날로그는 끝났어. 나는 현대에 적응할 거야. 그리고 노트 다 버리고 책도 다 팔아버리고 종이책 그랬었어요. 종말의 시대가 왔다. 그렇죠. 이거 뭐 핸드폰 하나면 끝이지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습관을 의도적으로 없애버리기도 했거든요. 저는 아예 계획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에 비하면 제가 빨강크님을 봤을 때는 항상 이제 뭔가를 되게 잘 기록하고 이런 그런가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전혀 자각을 못 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런 시기들이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누군가 딱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글을 잘 쓰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를 돌아보면 분명히 어떤 시점에는 집중적으로 뭐 글쓰기를 하거나 그게 이제 김밥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이 방송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뭔가 그렇죠. 글쓰기를 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 이런 계기가 근데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게 또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조련을 받으면서 어떤 그렇죠. 의미에서는 이 방송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걸 전달해드리고자 막 약속하고 막 네. 열심히 하겠다는 동기부여하고 해서 가는 거고 네. 이런 기회가 누구한테 오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 60일 정도, 90일 정도 그 사이를 집중적으로 쓰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또 보이는 거죠. 예, 그 어마어마한 또 저술이 나온다라는 사실은 이제 되게 길게 의미 있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 마지막에 정리하려고 보니까 약간 광고. 결국 두 번째 책이 나온다는 약간- 이 책보다 더 전 단계의 책이 네, 그렇죠. 네. 훨씬 원초적이고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이게 어디서 시작했냐면 아까 이제 쓰셨겠죠. 여기서 나온 거죠. 아, 네. 우리는 믿고 있죠. 네. 이 방송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뭔가를 쓰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중독되었어요. 네. 이 방송 한 번 보면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이 방송에 중독되셨다고요? 글쓰기에 중독이 되었고 글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안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글쓰기를 하면은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글쓰기와 읽기의 관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다음에 글쓰기와 관련해서 이제 장르들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문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장르적인 글쓰기. 뭐 온갖 것들 할 게 많아요. 훨씬 실용적인 글쓰기도 있죠. 예, 실용적인 것도 있고 뭐 자기소개서 이런 것도 아, 있을 그럼요. 거고. 그런 전문가들 저희가 이미 다 섭외해 놨습니다. 그런가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럼 그때 가서 몰랐던 보도록 사실. 하고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글쓰기를 어떻게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본다고 글을 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얼굴 잘생겼고 말 잘하니까 재미있으실 거예요. 꼭 넣으세요. 이건 편집하지 말고. 하지만 보고 듣기만 하지만 안 된다. 직접 행동을 해보시라. 빨간 네. 코님 같은 지성인도 지금 이것을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 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이제 저희 본격적인 테크닉 얘기 들어가야 되는데 네. 주제어로 시작한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일단은 한 문장을 쓰잖아요.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되게 복잡한 거 아니고요. 글을 접할 때 기본적인 태도. 그러니까 문장을 쓸 때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장을 쓰잖아요. 기본적인 태도다. 네, 태도. 열심히 하는 태도 뭐 아니 이런 그런 거. 게 아니고요. 그 글쓰기를 할 때 자기가 쓴 글을 맨 먼저 읽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요. 그렇죠. 그렇죠. 이 태도 중요합니다. 음. 내 글을 읽는 첫 번째 독자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에요. 음. 그러면은 내 안에서 뭐가 쪼개져야 돼요. 글을 쓴 나와 그걸 그렇죠. 바라보는 나. 그렇죠. 음. 보통 초보들은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전쟁 같은 사랑. 전쟁 같은 사람. 그 뭐예요 갑자기? 그 노래 있잖아요. 이거 무슨 상관이에요? 내 거친 생각과 불안. 아니 그 노래 나는데 뭔가 분열증을 그걸 연상하시면서 지켜보는 너 이거 있잖아요. 이거 노래방에서 부르지 마시고 글쓰기 할 때 부르시라는 거예요. 이 거친 생각을 쓰고 그걸 내 다시 읽으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이걸 지켜보는 내가 있고 이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둘로 분열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너무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셋으로. 왜 또 셋이에요 또? 노래 가사가 셋이어서 네 넘어가시고요. 글을 쓰는 내가 있고 이거 봐 내가 오늘 이런 헛소리를 해도 야단 안 맞잖아. 야단을 칠 힘이 없네. 무시해야 되겠어요. 말씀해 주시죠. 글을 쓰는 나가 있고 글을 읽는 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이 둘 간의 관계가 좀 달라요. 글을 쓰는 나가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읽는 나가 약하고 쓰는 나가 강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글을 쓰는 속도는 빠른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글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기도 하고 자뻑에 빠져요. 썼잖아요. 아 대단해. 아, 그렇지. 글을 읽는 나가 약하니까 읽는 나는 일종의 사생팬이 되는 거예요. 쓰는 나에. 내가 뭘 쓰든 나는 훌륭해.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고 만약 거꾸로 음. 읽는 나는 굉장히 강하고 쓰는 나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우 이거는 무시무시해서 쓸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나 같은 게 무슨 글을 써.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 간의 관계가 되게 건강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내가 뭔가를 썼어요. 근데 내가 읽잖아요. 근데 그 읽는 나를 가상의 어떤 존재로 한번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읽는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걔를 이제 책에서는 빙봉이라고 했죠. 빙봉. 네. 그러면은 내가 뭘 쓰잖아요. 그러면 뭐 어린이용 만화 같은 거 보면 여기서 뿅 뭐가 나오죠. 아 그렇죠. 뿅 튀어나와가지고 막 말을 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빙봉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글을 두고. 그죠? 예를 들면 빙봉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읽어보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죠? 이런 일이 있었다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빙봉이에요. 아, 그럼 내가 거기에 답하는 거죠. 네. 빙봉 오늘 나 책 샀어. 서점에서 책 샀어. 네. 그러면 빙봉이 다시 물어보겠죠.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서점에서 책을 샀어. 무슨 책을 샀어? 신이 내린 필력은 없지만 잘 쓰고 싶습니다라는 글쓰기 책을 샀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묶어서 한 문장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오늘 나는 신이 내린 필력은 없지만 잘 쓰고 싶습니다라는 책을 샀다. 이렇게 되겠죠. 그 책을 그다- 왜 샀어? 그렇죠. 그 질문이 나오죠. 네. 왜 샀어? 요새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 라고 말하면 또 빙봉이 뭐라고 물어보겠죠. 그렇죠. 어떻게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 알게 됐어? 신문 기사가 그런 게 있더라. 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내용들 있죠. 빙봉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한 그 답변들만을 모아 놓으면 그게 글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글을 쓸 때는 기본적인 태도가 대화한다는 태도로 써야 돼요. 가상의 어떤 내 머릿속에 있는 독자와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 진짜 이 방법으로 쓰세요? 네. 빙봉이나 빙봉이라고는 안 하죠. 누굽니까? 이름이 뭐예요? 아니 빙봉이에요. 빙봉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글 쓰면서 선생님의 글 읽는 자 이름 알려주세요. 아니 비밀인가요? 빙봉이라 썼잖아요. 아니 글을 쓸 때 쓰잖아요. 막히잖아요. 그럼 다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쓴 문장에 대해서 내가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제가 빙봉이라고 빙봉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글쎄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아,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음. 거기에 보면은 코끼리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어릴 적 친구가 나와요. 걔가 사라지죠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슬픈 장면이 나와요. 희생하고 사라지면서 그렇습니다. 사춘기로 넘어가요. 어린 시절과 이제 작별하면서 그 빙봉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상상의 친구. 상상의 친구. 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이 되게 궁금했던 거죠. 네. 그 선생님의 상상의 친구는 누구일까? 그렇죠. 하강코님은 상상의 친구 이름이 있었습니까? 아, 저 지금 만들어 보려고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쯤 있으면 좋겠네요. 좀 무섭잖아요. 사실 상상의 친구가 있다는 게. 누가 상상의 친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 공포 영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샤이닝 이런 거. 여기 주인공 꼬마가 그렇지. 토러스라는 이제 그 가상의 친구를 통해서 사탄을 이제 인지한단 말이에요. 와 무시무시하네요. 네. 네,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듯 쓰셔야 됩니다. 그 빙봉. 사악한 네, 영들. 정말. 그러니까 여기서 빙봉은 읽는 나의 역할이잖아요. 읽는 나. 아 빙봉이 읽는 난가요? 그렇죠. 빙봉이 내 글을 읽고 질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하는 나가 쓰는 나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쓰는 나가 있으면 읽는 나도 있잖아요. 네. 읽는 나의 힘을 좀 키워야 돼요. 음. 그래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책을 많이 읽으시라고요. 독서를 하셔야 읽는 나의 힘이 커지죠. 책을 안 읽으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읽는 나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겠네요. 그냥 쓰고 썼어. 그 다음에 질문이 없죠. 왜냐하면 읽은 게 없으니까 뭐라고 물어봐야 될지도 몰라. 그렇죠. 이를테면은 나 합정역 교보문고 갔어. 근데 질문하는 나가 잘했네. 잘했네. 헐 대박. 이러고 있는 거예요. 헐 대박 이런 말들은 사실은 그 말 이면에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장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묻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정확한 질문들, 자기 안에 숨어 있는 진짜 질문들을 찾아가지고 네. 물어보는 자아를 확실히 키워야 되고. 네. 그러려면 진짜 그 선생님 말 맞다나 뭔가 좀 알아야지 네. 되겠네요. 근데 지식을 안다는 느낌보다도 네. 아마 글을 읽으면서 이런 패턴의 질문들이 필요해를 학습하는 게 아닐까요? 맞죠.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능숙하게 쓰는 사람들은 읽는 사람이 뭘 궁금할지 미리 알아요. 아, 그러니까 독자들의 질문을 미리 추측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선 이걸 궁금해할 거야.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써줘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글쓰기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아니 이분은 그동안 하신 말씀이랑 약간 배척되는 것 같아요. 저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죠. 네. 초고를 쓸 때는 누구를 위해서 쓴다고요? 독자를 읽는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어려운 글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글은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러니까 저널링은 사실은 저널링 다음 단계에 존재하는 이 독자를 위한 글쓰기에 비하면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과정이에요. 이건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뭘 써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글을 누군가 읽는다. 이 글을 이해해 줄 사람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함부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조사 하나, 마침표, 쉼표 하나까지도 다 고민하면서 써야 되는 게 이제 글쓰기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네요. 어려운 일이죠.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독자가 뭘 궁금해하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서점 가보셨죠? 네. 서점 가서 책을 봐요. 얼마나 걸려요? 서점 가보셨냐니 그것도 안 가봤을까봐. 네. 서점 가보셨죠? 확인하는 거 혹시라도 예. 네, 안 가봤을까 봐. 가봤습니다. 요새는 인터넷 서점도 많으니까. 그렇죠. 책을 하나를 이거 괜찮을까 또 고르잖아요. 이렇게 훑어보는데 얼마나 걸려요? 저는 좀 오래 걸려요. 이게 처음부터 다 읽어봐요? 그건 아닌데 네. 뭐랄까 일단은 이 책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도 그거 오래 어떻게 걸리고 판단해요? 어디 읽어봐요? 표지만 봅니다 저는. 예? 네? 어머, 충격. 일단 표지를 그러니까 비어 있다는 거야. 표지를 엄청 열심히 해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집기 그럼 시작해요. 디자인만 보고 결정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 물론 디자인을 보고 나서 네. 책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먼저 누구를 뽑을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저는 뭐 제목이나 작가를 보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보고 뽑아요 먼저. 이거 그렇네요. 그럴 수 있죠. 그게 디자인 힘이에요. 그게. 그렇죠.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내용을 보죠. 그러니까 내용을 볼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훑어볼 때 네. 얼마나 걸려요? 글쎄 그게 시간이 얼마나 저는 걸리는지. 1, 2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3분 이내예요. 네. 아 그래요? 네. 목차 보고 뭐요? 이거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저는 막 중간에 펼쳐서 막 페이지도 읽어보고. 중간에 펼치면 안 되고요. 제가 그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라고 하면 부담되잖아요. 네. 언제 그 많은 걸 다 읽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 습관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책을 읽어야 되겠다. 오늘 좀 책을 읽어야겠다. 그러면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요. 인터넷 서점에. 예. 그래가지고 불안합니다. 네.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면 신간들이 쭉 있죠. 신간을 딱 클릭해요. 그럼 신간들이 쫙 나와요. 그죠? 요새 미리 보기가 다 돼 있어요. 앞에 10페이지만 읽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가? 이건 글 써본 사람만 알아요. 가장 공들인 부분이 어딜까요? 앞에 10페이지. 앞에 10페이지. 앞에 10페이지를 보면 이 사람 내공이 이 정도 되겠구나. 이 정도 쓰면 뒤에 읽을만 하겠구나가 나오죠. 그래서 테스트하는 용도가 있어요. 앞부분 읽잖아요. 중간 부분을 하나를 펴요. 중간 부분을 폈는데 앞부분 읽었을 때랑 느낌이 비슷하다. 그럼 굉장히 잘 쓰는 글이에요. 근데 보통 글들은 어떻게 되냐면 뒤로 가면 갈수록 밀도가 떨어집니다. 용두삼이죠. 예,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이제 피하려고 엄청 뒷부분에다가 힘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잘 안 돼요. 네. 아무래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초롱초롱한 아이디어가 네. 생각을 쭉 발전시키다 보면은 네. 퍼지고 확산되고 얇아지고 이렇게 되는 맛이죠. 그렇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그럴듯하게 시작했다가 뒤로 가면 조금 흐지부지 되는. 그러니까 이 책도 사실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앞부분에서 되게 막 재밌을 것 같은데 뒤로 가면 이제 내용이 좀 어려운 것도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10페이지 정도를 읽어보는 독서 경험이라도 쌓으라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읽는 나의 힘을 키우려면 이렇게 독서 경험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이잖아요. 질문. 우리가 지금 질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네. 질문에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런 패턴들을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질문은 근데 가지수라고 물어보시니까 네. 뭐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정해져 있어요? 기본 알고 있는 질문은 이른바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고 부르는 6개가 있죠. 육하 원칙은 원칙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OW1H 맞아, 영어 시간에 OW1H. 이렇게 배우고요. 네, 그렇죠.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게 왜 원칙이 아닌지. 그럼 왜 원칙이 아닌가요? 좀 이따 말씀드린다고. 아, 네. 지금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질문 어떤 정해져 질문이 있다고요. 필요한 어떤 질문의 종류. 음. 질문의 종류. 정해져 있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의외인데요? 저는 그냥 되게 제 그 씨앗이 된 생각에 따라서 되게 네. 무한 증식할 수 있는 게 질문 아닌가 이렇게 네. 들으면서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네. 질문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독립 질문과 연결 질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독립 질문은 무한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세상에 다 질문이죠. 보통 그 화제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무엇에 관해서든 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연결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제한적이에요. 6개면 돼요. 6개. 모든 문장을 연결할 때. 근데 6개니까 육하원칙 같잖아요. 네. 육하원칙이 뭐죠? 언제, 어떻게, 누가, 왜. 그렇죠. 네. 6개 아닌데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죠? 네. 잘 보세요. 언제, 어디서는 뭐예요? 시간과 장소죠. 그죠? 시간과 장소니까 그냥 부사구잖아요. 핵심 용모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이죠. 주어 목적어잖아요. 주어 목적어 쓰라는 게 무슨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건 왜하고 어떻게잖아요. 근데 저도 육하원칙을 어릴 때 배웠죠. 초등학교 때인가. 네. 육하원칙에 따라서 쓰라고. 근데 왜하고 어떻게가 무슨 질문인지를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그 질문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아무도 안 알려줬다고요.
그리고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딴 게 무슨 원칙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런 걸 쓰라는 거라. 근데 문장 써보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럼 항상 모든 문장마다 언제 어디서를 쓰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사 작성법의 기초예요. 그렇죠. 기사문 같은 경우는 기사문의 기초가 육하원칙을 따르라는 거고 핵심 사건을 전개할 때 언제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고 누가 뭘 했고 동기가 뭐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든 문장의 기본 원칙이라고 많은 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잘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글쓰기 원칙에 목이 마르면 그런 원칙을 무슨 대단한 원칙인 것처럼 또 이게 너무 뭐랄까 단순 명료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아, 이번 주 저기 나왔네요. 육하원칙 쓰레기 뭐 이런 거. 육하원칙은 원칙이 아니다. 뭐 이걸로 하나 따면 되겠네. 네? 육하원칙으로 쓰면 안 된다고요? 네, 뭐 그런 이 표정 좋네요. 이 표정 따면 방금 되겠네. 썸네일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대체 글 선생님이 생각할 때 네. 글쓰기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번 시간에 할까요? 아 이번 시간 아닙니까 그거? 아, 이 다음 시간으로 이제 넘겨야죠. 다음 시간에 하죠. 우리. 궁금증을 아, 유발하는 이제 드라마 스타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네요. 그 아까 글 선생님이 독립 질문과 연결 질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핏 제가 예전에 본 코미디 네. 시트콤이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네. 지금은 이제 다시는 못 나오는 지경이 되신 루이스 CK라는 유명한 과거에 유명했던 코미디언이 있어요. 루이스 CK요? 네. 백인인가요? 네, 백인입니다. 남성인가요? 네. 왜 못 나오게 됐을까요? 사고를 쳤겠죠. 네. 네. 미투의 고발이 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루이스 CK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 인정을 하고 네. 지금 자숙 기간이에요. 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만든 코미디 중에 뭐가 있냐면 네. 딸이랑 자기랑 나오는 코미디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어린애잖아요. 네. 어린애가 질문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요. 네. 이빨 닦고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빨 닦고자. 왜? 네, 그렇죠. 계속 왜를 물어보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걔가 빙봉이에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왜 닦아야 돼? 그러면 뭐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안 닦으면 건강이 나빠져. 건강은 그러면 왜 중요해? 네. 그러면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은 뭐 성인병에 네. 걸려, 뭐 살인병에 걸리면 왜 안 돼?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빠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단다. 아빠 같은 인생은 왜 안 돼? 이렇게 물어봐서 기억나요, 저게. 결과적으로는 되게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한 막 엄청난 반성 네. 막 이런 걸 하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좋은 사례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단순하게 질문만 하더라도 우리는 쓸거리를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이 왜 파랄까요? 그거는 이제 대기 중에 있는 빛의 산란작용이 태양빛을 받아서 이렇게 네. 파래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란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그거는 이제 모르죠. 예, 잘 모르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과 정보도 있잖아요. 굉장히 피상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질문을 하다 보면. 그렇군요. 네. 그럼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요 코미디 내용에서는 딸이 네. 연결 질문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아마 거기서는 아마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연결 질문도 있고 아마 느닷없이 독립 질문들도 나왔을 거예요. 아. 주제를 바꾸거나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성인병이 뭐야? 어쩌고 저쩌고. 아, 그러면 주제가 바뀌게 예, 되는 뭐 거예요. 바뀌는 거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왔겠죠. 근데 아마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빙봉이라는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 제 딸한테 얻은 거예요. 아, 자꾸 뭘 물어보니까. 역시 아이는 어떻게 네. 생각하면 어른의 네, 훌륭한 교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텅 빈 순수함도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빙봉 역할에 적합해요. 제가요. 네. 비어 있으니까 궁금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또 별로 없어요. 저는 근데 그냥 질문이라고 하니까 조용히 유튜브나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게 살고 있네요. 질문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것만 하고 마치죠. 질문이 없는 사람들, 네. 현대인. 우리들 대부분 다 질문이 없지 않습니까? 질문이 없는 사람들은 궁금한 게 답을- 없는 사람들. 두 종류가 있어요. 궁금한 게 없는 사람들이겠죠. 또 한 부류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궁금한 게 없죠. 방금 인생에 답이 있어요? 없죠. 네. 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인생에 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근데 이게 되게 오묘하게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시는 게 요 말을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내가 누가 떠올랐냐 하면 소크라테스나 네.
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 되게 성인들이잖아요. 네. 말하자면 인생의 철학적인 본질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질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오히려 던졌잖아요. 예, 답을 알았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한도, 자기 한계 내에서 극한의 질문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보통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다 그런 거야. 그 태도에서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다 그런 거죠.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세상은 다 음모론에 둘러싸여 있고, 다 이제, 내가 아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해져서 흘러가게끔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조용히 순종하면, 정해진 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고, 너는 네 자리에서, 나는 내 자리에서 그냥 살면 돼.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삶에 어떤 답이 있고,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야만 쓸말이 생겨요. 그렇네요. 근데 그런 태도에 갇혀 있으면 쓸말이 안 나오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기가 살면서 알게 된 첫 번째 원칙 같은 것을 네. 거의 모든 곳에 다 적용되는 진리라고 막무가내로 믿어버리게 되어서 그렇죠. 이제 그 내용대로만 살고 네. 거기서부터 좀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자기 반성을 해보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유의미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막혀버린 네. 이런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답을 반복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답을 얘기해요. 그렇지. 이런 질문 거야. 없고 뭐 해봤더니 이런 거야. 저도 사실은 그런 면이 있어요. 글쓰기에 관해서는 그렇잖아요. 맨날 내가 해봤는데 이렇더라.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그냥 되죠. 시킨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근데 이게 이 답이 맞을까? 항상 맞는 건데 이제 아니죠. 이거 아닐 텐데. 근데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해도 되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문제고.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갖 질문들을 한번 머릿속에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던 거라도 뭔가 질문들 이것저것 자기가 쓴 문장을 읽고 빙봉을 하나 이제 만들어서 빙봉이라면 여기에는 뭐라고 질문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질문이 나오면 질문에 답해 보시고 근데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할 것 같으면 아 내가 모르는 거구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질문 해보고 이게 계속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연습 요걸 한번 해보시면 막혔을 때 도움이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질문들을 사용하면 그걸 뚫을 수 있는가? 안 듣고는 못 배겠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살짝 알고 있는데 엄청 단순하고 엄청 파워풀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훌륭한 방법. 안 들으실 수 없습니다. 빨간코님 아직 모르시죠? 네. 완전 궁금한가요? 네. 책에 나와 있어요. 혹시라도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2세. 예. 2세 출판에 돌입한 친히 내린 필력은 없습니다만 왜 책 제목을 바꾸고 그래요? 친히 내린 필력은 없지만 잘 쓰고 싶습니다 라는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증도 해결될 것이고 저희는 하루빨리 회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서점에서 그러더라고요. 출판사에서. 책이 요새 잘 나간대요. 와. 방송의 덕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뭐랄까 구독자는 그게 많지 않은데 맞아요. 왜 이렇게 책이 잘 나갈까요? 근데 솔직히 좀 고백할게요. 네. 저도 구독 안 했어요. 네? 아 너무하세요 진짜. 이분 정말 오늘 꼭 구독할게요. 아니 나는 잘 하질 않으니까 구독 버튼 일단 이러는데 너 어떻게 저희가 구독해달라고 말하겠습니까? 완성하겠습니다. 10번 구독하겠습니다. 10번 구독해요. 안 돼요. 아이디를 10개를 따로 만들었어요. 열심히 구독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번 다음 주에 또다시 비밀이 하나씩 한 가지씩 밝혀지고 있어요. 또다시 우리가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원칙 한 가지를 배우면서 더 좋은 저널링, 더 좋은 글쓰기 같이 계속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까지 우리 다 같이 쓰고 봅시다.